안녕하세요. 하와이유의 하이디 유우연입니다. 환절기가 왔어요. 지금 비염이 심한 유우연 우리 유라라가 말을 아낄 것 같고요. 하루 종일 훌쩍거리다 와가지고 오늘은 좀 조용히 있겠습니다. 오늘은 또 성준이랑 같이 수다 타임을 가질 거예요. 우리 말 많은 성준이가 또 열심히 여러 가지 재밌는 정보들을 드릴 겁니다. 네. 네. 우선 빠르게 짚고 넘어갈 첫 소식은요. 2주 전에 이제 메이엠 클래식 저희가 얘기했던 게임즈에 가기 위해서 참여해서 게임즈 티켓을 얻어야 하는 메이엠 클래식에서 꽤나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이제 한 선수가 있는데 케일 레이먼이라는 이제 남자 인디비주얼 선수가 꼴찌를 했어요. 근데 꼴찌를 한 게 문제는 아니죠. 모든 대회를 하다 보면은 1등은 있고 민원은 그치. 있고 할 수도 있지. 루저는 있는데 이제 이벤트 1에서 백스컷을 많이 하고 달리기를 800m를 하고 좀 이런 와드였는데 이 선수가 이제 이벤트 1에서 조금 타임캡에 걸려서 못 끝냈어요.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살짝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면 이 선수가 오픈 남자 인디비주얼 개인전 5등을 했거든요. 지역 5등 아니고 전 세계 네, 5등이. 전 세계 5등이었고 심지어 작년에는 4등 했었어요. 헐. 네. 근데 타임캡이 걸려서 못 들어왔다고? 네. 그리고 그럼 작년의 기록까지 다 의심. 네, 다 열심히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케일 레이먼이 또 그 대회에서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그 미국에서 가장 핫한 지금 선수인 콜튼 메르텐스, 머슬 햄스터랑 피지크가 비슷해요. 키가 굉장히 작고 그냥 한눈에 봤을 때는 머슬 햄스터보다 비율이 더 안 좋아요. 네. 그 정도로 이제 키가 작은데 이런 어떤 꼴찌를 하던 그런 퍼포먼스가 가장 논란이 됐던 거는 마지막 이벤트였어요. 마지막 이벤트가 에코바이크 30칼로리, 빠머스럽 30개, 에코바이크 30칼로리여서 되게 단시간 안에 막 몰아붙여서 끝내야 되는 와드인데 그럼 몇 분 안에 끝나는 보통 타임캡이 선수들은 9분이었어. 네, 9분이고 선수들은 5분대 정도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타임캡에 걸렸는지 아니면 8분대에 끝났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혼자 카메라 원샷을 계속 받았어요. 못 끝내서. 5분 때 끝나는 거를 뭐 끝냈더라도 8분을 끄고 갔으면 혼자 3분을 했다는 거잖아. 그렇죠. 거의 뭐 혼자 카메라 원샷을 2, 3분 동안 받았다는 건데 여기서 해외 유튜버 이제 크로스핏 저격 유튜버로 유명한 이제 유튜버가 한 명 있어요. 앤드류 힐러라는 유튜버인데 이 앤드류 힐러의 레이더에 감지가 된 거죠. 얘 좀 이상하다. 케일 레이먼의 기록들을 샅샅이 뒤져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의심이 가는 지점은 이 선수가 원래 어필리에이트 박스 소속이 미국 중부의 미주리라는 도시에 있는 박스인데 오픈 측정을 했다고 하는 박스는 전부 뉴욕 근처에 있는 블랙 앤 골드 크로스핏 박스였다고 해요. 첫 번째 의심 포인트. 그래서 왜 굳이 중부에서 뉴욕 근처에 있는 중부 소속인데 뉴욕 근처에 있는 박스까지 가서 측정을 했을까?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두 번째 오픈 영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스타에서 있었던 영상들은 전부 다 짧은 그냥 와드하는 영상들, 짧은 클립들을 올려놓은.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그 박스에서 했다고 하는데 오픈하는 그 영상들이 다 어떤 가라지 진 자기 집에서 하는 것 같은 이제 경우들이 많고 하나는 심지어 풀업바에서 하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빠머스럽 높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머리를 부딪힐 수밖에 없는 정도의 층고인데 거기서 측정하는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앤드류 힐러가 더 찾아보니까 심지어 이제 오픈 측정을 했던 그 저지가 이제 뭐 스카일러 어떤 분이셨나봐요. 그래서 앤드류 힐러가 그 블랙 앤 골드 오너한테 물어봐요. 일단 첫 번째, 케일 레이먼이 너 측정하는 거 본 적 있냐? 없다고. 두 번째, 이 저지 스카일러 너의 소속의 그 저지 코스를 딴 저지 알아? 모르는 그 사람은 모른대요. 그 체육관에 그런 저진 없다는 거야? 그렇죠. 그런 회원이나 저지가 없다. 완전 사기꾼이네, 진짜. 네. 근데 2년 연속 그랬고 흔히들 말하잖아요. 뭐 온라인에서 잘한 선수가 있고 오프라인 가면 좀 못해서 좀 이렇게 의심을 산다 하는 선수들이 국내에도 막 해외에도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는 그 정도를 넘어서 서가지고 아예 이제 뽀록이 나버렸고 결국은 케일 레이먼은 인스타 계정도 지우게 되고요. 어머. 네,
이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반응을 남기지 않고 잠적해버리게 되죠. 근데 어떻게 메이엠 클래식은 간 거예요? 그냥 오픈 5위. 오픈 순위로 초청이 된 거지. 메이엠 클래식 다 초청이었잖아 이번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앤드루 힐러가 찾아냈던 게 팩트 체크가 조금 더 필요한데 와다팔루자에서 한번 팀전 예선을 각 개인이서 하나씩 하는 걸 제출했어야 됐던 때가 있나 봐요. 응. 맞아. 팀전인데 팀와드가 아니라 개인의 기록을 올려가지고 그걸 합산해서 순위가 올라가는 거였어. 네, 그런 게 하나 있었는데 그런 해가 있었어. 그게 맞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해가 맞았을 거예요. 팀원들이 이제 케일 레이먼하고 같은 소속의 박스가 아니었나 봐요. 내가 등수가 좋고 하니까 뭐 같이 DM 같은 걸 해서 하자고. 같이 하자고 했겠죠. 그래서 케일 레이먼한테 이제 너 거 보내라고 타임라인이 거의 다 다가와서 보내라고 DM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얘들아 미안 내가 하다가 6분 얼마 정도에 그 스토리지가 꽉 차가지고 영상이 날아갔네. 막 구구절절 변명하는 그 DM이 있었고 그걸 결국은 그 파트너 팀원들이 앤드루 힐러한테 이제 내부 고발을 했어요. 이번 사태가 커지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이 녀석 이랬던 놈이야. 아마 다 갈아 맞을 거야. 다 뻥 기록일 거야. 라고 하면서 논란이 됐고 그래서 좀 미국 크로스핏 서구권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최근에 됐었습니다. 근데 메이엠 클래식에서 초청을 할 때 그러면 그 선수에 대한 검증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픈 기록이 어떻게 보면 검증인 거지. 그러면 2년 연속이나 4위, 5위를 했으니까. 크로스핏 그 HQ에서 검증을 안 한 거네요. 오픈 기록을. 이게 제도적으로 맞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는 박스 어필리에이션 아니면 영상을 올려라. 두 번째는 오케이 박스 어필리에이시면 저지가 봤다는 전제 하에는 너희의 기록을 다 인정해줄게의 약점을 이건 완전 이용한 거잖아요. 근데 그 박스의 오너가 승인을 눌러줘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그 박스로 올려서 기록을 올렸으면 그 박스 오너가 그 기록을 인정을 해주고 승인을 눌러준 건데. 그러면 그 박스 오너도 뭐 좀 더 음모론적으로 발전시키면 돈을 먹었나? 케일과 뭔가 모종의 관계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 너무 뜬금없잖아. 갑자기 뉴욕에 있는 블랙앤골드 크로스핏. 아니면 거기 뭐 회원이 뭐 수천 명이 돼가지고 뭐 오픈하는 사람이 이만큼이어서 뭐 그냥 뭐 다 눌러야 뭐 되는 그랬을 수 그런 걸 있죠. 수도 그런 있긴 허점을 한데. 이용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게 엄청난 이슈가 됐었고 사실 이 오픈의 어떤 측정 그리고 밸리데이션, 랩과 노랩의 어떤 타당성에 대한 논란은 이 앤드루 힐러가 올해 유독 좀 심하게 엄청 제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앤드루 힐러라는 유튜버가 있는데 날을 세우고 크로스핏 특히 어떤 대회, 컴페티션, 엘리트 커뮤니티를 항상 날석에 비판하는 사람으로 유명해요. 오픈 때는 항상 이 굿랩, 배드랩 맞아. 해가지고 전 세계 모든 영상들을 끌고 모아와요. 제스트의 희철쌤은 굿랩에 한번 사례로 올라왔었어요. 그냥 한국 일반인 영상들도 많이 끌고 왔었거든요. 굿랩도 있고 안 좋은 랩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앤드루 힐러 영상 궁금하시면은 인스타에도 재밌는 게 많이 올라옵니다. 스토리 보면은 흥미진진한 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냥 막 로션 바르다가 혼자 막 상상을 하다가 전 세계 사람들 영상을 다 확인을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스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번 실험을 해볼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내가 만약에 오픈을 진짜 막 엄청 대한민국 1, 2등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성적을 제출을 했을 때 이게 진짜 검증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는 거죠. 실험으로. 유튜브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 상상을 혼자 했었습니다. 그게 근데 온라인 저지들이 그걸 어플리티가 없는 선수면 영상 올려야 되잖아. 그러면 온라인 저지들이 다 봐. 위에서부터 만약에 부터 쭉 이렇게 어필리에이트 있다 치고 영상을 안 올리면 영상을 안 확인할 방법이 없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잘하는
이제 선수들 잘한다는 건 어쨌든 욕심이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 잘하는 사람들은 코치인 사람들이 많지. 코치 또는 오너. 오너들은 자기가 기록 올리고 자기가 어플레이트 누르면, 자기가 승인 누르면 돼.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할 방법이 없는 거야. 권력이다. 근데 제 생각에는 오픈은 온라인 저지들이 다 못 볼 거예요. 다는 보기 힘들겠지. 네, 다는 절대 안 볼 거고. 왜냐면 작년 쿼터 때도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30명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아시아 쪽도 살짝의 이슈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검토 없이 탑 30에 올라갔던 선수들이 너무 빡세게 저징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그래서 다 깎여서 내려가고, 근데 이 밑에 있던 애들이 그러면 반대급부로 올라가겠죠? 근데 얘네에 대한 검토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빡세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선수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까지 온라인 저지들이 봐야 하는 거고, 결국은 저징이라는 거는 하면 할수록 누군가는 피해자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 선은 얼마인지 약간 그런 이슈들이 있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쉬운 해결책은 오픈 소스로 내가 측정한 영상을 다 모두가 볼 수 있게 올려서 어떤 랭커가 된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봐주는 방법, 오픈 소스로 해라. 좋은 방법일 것 같긴 해요. 오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 저지 코스가 있는 사람 누구나 다 영상을 볼 수 있어. 그래서 이게 굿인지 뭔지 이렇게 표시를 해. 예전에 우리는 이제 지부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나는 영상을 계속 다 올렸잖아. 그럼 이게 몇 명의 저지가 봤는지도 표시가 돼. 오, 몰랐어요. 오픈은 그래. 근데 이제 쿼터 같은 경우에는 저지를 보는 정해진 사람들이 있어. 인증된 사람들. 뭐 제스트의 이두영 코치도 그렇고 뭐 여럿이 있어. 그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봐. 약간 같은 기준으로 본다고 보면 돼. 좀 더 고급 저지? 고급 저지. 쿼터 같은 경우에는 나는 뭐 믿을 만한 순위였다고 생각을 하고, 오픈이 제일 이제 문제인 거지. 오픈이. 그렇게요. 20달러씩 받아가면서 이렇게 형평성이 떨어지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이 더 가깝잖아. 오픈이요. 그쵸. 그렇죠. 오픈이란 대회가 고객으로 모시는 대상은 생활체육인이죠. 그치. 이 사람들이 오픈을 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를 보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그럼 좀 본인 스스로 좀 정정당당하게 하면 되지 않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지. 그치? 근데 이제 선수로서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그렇게 해버리는 거지. 케일 레이먼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제 다 뽀록 난다. 다 거의 오면 다 뽀록 난다. 뻥랩을 하면은 결국은 들통난다. 우리 정직하게 하자가 교훈 정도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해외 크로스핏 소식은 1번은 이제 요 이슈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슈는 아니고요. 지금 스페인 말라가에서 와드랜드 페스트 대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역시 게임즈 티켓이 걸려 있고요. 누가 출전해 있죠? 승현 초이! 네. 우리나라에서 여자 선수는 승현이랑 김민정 선수, 그리고 남자 선수는 안창민 선수랑 임경희 선수. 이렇게가 출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더 있는지는 모르겠네. 네. 네. 정말 좋은 곳에서 이벤트가 열리죠. 아니, 일단은 너무 그 밖에서 런 뛰는데 너무 좋더라고 보기가. 아. 이 휴양지로 유명한 곳이죠, 말라가는. 근데 첫 번째 이벤트가, 이거는 뭐 문제 아닌 문제라고 저는 전에 들었는데, 되게 그 도심에서 많이 벗어난 지역에서 했나 봐요. 샌드백 근데- 스쿼트랑 네. 런하는 거. 근데 그 이벤트 하나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글로 네. 이동을 했어야 됐구나. 한 2시간을 갔다고 들었어요. 저는 어. 버스나 차 같은 걸로. 게임즈 티켓은 2장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남녀 최승현 두 장씩. 선수가 오, 3인데. 이틀 했나요? 이틀째, 네, 오늘이 이틀. 이틀째. 네. 승산이 이거 있습니다. 나갈 때쯤이면 결정이 되어 있겠네. 1등을 하고 있는 여자 선수는 루시 캠벨이라는 여자 영국 선수고, 작년부터 폼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와다팔루자 1등을 했죠. 개인전. 내가 알고 있는 선수. 얼굴 예쁘장한 선수예요? 루시 캠벨이요? 네. 루시 캠벨 굉장히 주관적인. 객관적으로 봤을 때 루시 캠벨 선수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아니, 귀엽게 생기셨어요. 큐트. 네.
그 진짜 영국인처럼 생겼어요. 영국인처럼 생겼네. 그래서 진짜 영국인처럼 생겼습니다. 스크린샷 하나 띄워드릴게요. 네. 내가 아는 이름도 영국인스러워요. 한 50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2등이 누구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390점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을 열심히 봤는데 아까 봤거든요. 승현이가 110kg를 딱 드는데 와 소름이. 승현 저이 110kg 뭐 이러는데. 국내 선수들이 좋은 결과, 부상 없이 만족하실 만한 결과를 얻어오시기를. 한 가지 걱정은 승현이가 거기서 티켓을 따면 파이스트에 안 나오는 게 아닌가. 쉽지 파이스트도 않을까요? 나오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왔으면- 여기서 투표 나올 것 같다, 안 나올 것 같다? 난 나올 것 같아. 아, 전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지금 시차 때문에도 몸이 많이 피곤해져 있고 거기서 이제 그냥 단순히 와드를 하는 게 아니라 대회니까 엄청 끌어다 썼을 거 아니에요. 좀 회복을 열심히 하지 않을까. 파이스트까지 아직 기간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사실 국내 팬도 굉장히 많잖아. 많죠. 그런 보고 싶어하는 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라도 또 대회를 또 하나 더 뛰어보는 것도 게임즈에 갈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와드랜드 페스트에서 티켓을 따면은 모든 일정은 게임즈를 위한 피킹으로 맞춰 갈 것 같아서 파이스트에 나가서 괜한 변수를 또 어떻게 막 1등 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다른 선수들이 속상하죠.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모르겠네요. 아마 그러면 그 밑에 선수가 그래요? 2등 선수가 올라가겠죠? 차수민 선수가? 그렇겠지. 그래야지. 그러니까 승현이 나와서 잘했으면 좋겠다. 파이스트도. 지금 그 해외에 우리나라 파이스트처럼 게임스 티켓이 걸려있는 대회들이 계속 열리고 있잖아요. 곧 이제 프렌치 스로다운인가요, 이름이? 네. 프렌치 스로다운. 그것도 열리는데 이제 그거는 승종이가 나가죠. 쓱쓱이 SSG. 승종이가 나가는데 거기서도 좀 큰 활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힘을 보여줘. 화이팅!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유튜브로도 다 라이브도 하고 영상이 많이들 올라와 있으니까 보면서 응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 국내로 돌아와 볼까요? 네, 국내 국내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대회들이 열리고 있어요. 지금 해외에 응팔 때가 아니에요. 우리 체육관에서는 마키아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죠, 지금. 네. 제가 알기로는 K-박스 라이즈랑 서프랑 마키아랑 본선이 같은 날인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그날이 뭐 손 없는 날. 아니 우리 멤버들이 빈집털이 어디에 나가는 게 입상을 할 확률이 좋은지 좀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그 같은 날 본선을 하는데도 여러 대회를 신청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서프도 하고 마키아도 부자다. 하고, 또는 뭐 케방라도 하고 마키아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케방라는 이번에 위치가 혹시 부산입니다. 전부 다 바닷가에서 하네요. 네, 맞아요. 강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제주도. 수도권 사람들이 힘드네요. 우리 체육관은 좀 마키아에 몰빵을 했죠? 네, 이게 몰빵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사실은 택 1을 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참여하기가- 서프 때 놀러 갔던 것보다 마키아 때가 더 재밌던 기억으로 우리가- 남아있어요. 맞아. 우리가 좀 그. 서프 때는 살짝 힘들었고 라고 유라라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리며 날씨도 좀 네. 그때. 어쩔 수 비도 오고 없었죠.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서프는 우리가 다 운전을 해서 갔었으니까. 맞아요. 좀 몸적으로도 좀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고. 완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명사심리 해수욕장에서 했는데 서프한테도 좋은 날씨가 좀 맞아. 이렇게 떨어져서 좀 되게 좋은 위치고 재밌는 해변에서 수영하는 와드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안전하게 재미있게 조금 기획진이 구성하고 생각한 대로 좀 잘 되어 맞아. 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걸 응원합니다. 네. 작년에는 안 했잖아요. 2년 만에 열심히 준비를 해서 여는 대회로 알고 있는데 제발 날씨의 신도 이번에 좀 도와주길 바랍니다. 서프 간판 선수가 되죠. 너무 제 사진을 많이 쓰셔가지고. 근데 저는 마키아. 그러니까. 마키아. 한번 뭐 배 타고 갔다 오세요. 제주에서 대회하다가. 네. 완도 가는 괜찮다. 배편 하나 구해서 뭐 요새 수영하시니까 아니면 뭐
오리발 하나 차시고 거리 한번 알아볼래요? 쉽지 않은데? 울트라 스위밍. 그래서 국내 대회들이 예선이 한창 진행 중이고 많은 분들이 다치지 않고 만족하실 만한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고 어때요? 마키야 어때요? 본선 갈 것 같습니다. 저 이벤트 여기 지금 하나 남았는데 네. 가고. 아, 멋스럽. 참고로 마키아는 이벤트 3가 한 명이 에이스가 되어서 굉장히 힘든 와드를 해야 돼요. 네, 지금 저 세 에이스를 명이 맡았어요. 팀인데 와드 하나에 파트가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앞에 파트는 팀원 2명이 하고 뒤에 파트는 팀원이 혼자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부담감이 많이 있는데 머슬업을 18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와드를 하면서 머슬업을 18개를 해본 적이 없지만 안 되면 되게 알아. 화이팅! 이걸 나갔을 쯤에는 본선 진출이 확정되어 있길 바랍니다. 저는 자꾸 마키아 얘기를 하는데 마키아를 이렇게 좀 회원들하고 같이 많이 나가려고 결정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요번에 좀 포맷이 남달랐잖아요. 그쵸? 이제 5년마다 잘라서 그 안에서 이제 member 구성을 3명이서 한 팀이 되어서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나이대로 디비전을 나눈 거죠. 나이별 디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저는 이제 40이 넘어서 40대 이상 디비전을 나갔어야 됐어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40대 이상을 찾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대회를 같이 나가자고 권할 생각도 안 했던 미안해요. 생각도 안 했던 멤버들에게 대회를 권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도 내가 언제 하이디랑 같이 대회를 나가봐. 해보자. 이렇게 해서 생전 처음으로 대회를 출전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게 긍정적인 네 맞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변화네요. 기회를 좀 더 주는 대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네. 들어요. 다양한 일반인들 그리고 이미 피트니스 체육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더 많은 어떤 영향력이 행사되는 것 같아서 되게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하겠어? 네. 이랬는데 심지어 같은 박스 소속의 같은 연령대 디비전으로 구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되게 조건이 까다로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들 다들 알아서 구하고 참여를 하는 모습이 저는 되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 제가 좀 마키아 운영진이었다면 엄청 이건 좀 볼드한 움직임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운영진도 이거를 디비전을 어떻게 짜야 할까 이런 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을 거잖아요. 보통은 한 박스에 대회에 나가는 사람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고 이 사람들만 매번 대회 열리면 출전하고 나머지는 응원하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마키아의 그런 철학이 굉장히 좀 잘 묻어나는 디비전 구성이 아닌가. 다양한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이루고 좀 같이 운동을 즐길 수 있게 잘 짜여진 것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되게 생활 체육을 이렇게 권장하게 되는 그런 움직임, 결정인 것 같아서 되게 좀 용기를 낸 것 같아요, 마키아 강수를 운영진. 더 쓸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대회는 크게 벌렸는데 막상 참여를 못 해버리면은 예선전에서 이 축제는 하는데 축제에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가 있잖아요. 되게 큰 결심이 아니었나 정말.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30대 초중반 팀이 30에서 31에서 35인가? 네. 거기는 남자가 막 70몇 팀 등록 수가. 와. 근데 40대 이상은 10몇 팀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시작이니까 저는 좀 당연한 결과였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좀 꾸준히 잘 이어가면 점점 그 참여율이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키아 화이팅 하세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엘리트 애슬릿들을 위한 퀄리티 있는 대회도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생활체육, 일반 크로스피터들을 위한 대회로 자리 잡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주제로 얘기를 또 이어가 볼 텐데요. 제가
하나를 생각해 왔는데, 만약에 체육부 장관, 그러니까 문체부 장관이 되었는데 크로스핏 발전기금 3억 원? 3억 원? 더 써, 좀만. 네, 오케이. 크로스핏 발전기금 5억 원을 자유롭게 재량하에 쓸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으면 나는 이 돈을 이렇게 쓰겠다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딱 얘기할 수 있어요. 오, 그래요? 네, 저는 선수로 또 아직 많이 이제 뛰고 있고 여러 대회를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네. 항상 느끼는 건 대회장이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그냥 그 5억 가지고 전용 경기장? 네. 아, 이 안양에 안양에 크로스핏 전용 경기장을 만들겠다. 제가 이거를 저희 촬영하기 전에 좀 되게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저도 처음에는 크로스핏 전용 경기장 이런 걸 막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제가 일반인 생활체육인이다 보니까 결국엔 저는 요거랑 다른 결론을 내게 되더라고요. 저는 청소년들 20대 이하의 어떤 학생들에게 크로스핏 회원권을 끊는다고 했을 때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는 좀 더 이 체육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반인들에게 이런 기금을 줘서 좀 이 체육을 체험해 보게끔 하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결론에 다다랐어요. 네, 대회도 대회인데 5억 원을 몰빵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고3 엄마잖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고등학생들한테 크로스핏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해도 엄마들이 안 시킬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챕터 하나 그쵸. 더 보지. 제가 말한 전제가 성립하려면 그런 이제 조금 이상적인 전제를 맞아. 꾸리긴 해야 돼요. 일단 우리나라의 이런 교육 시스템 자체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저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아예 반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횡령? 아예 저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주식으로 10억으로 불리겠다. 엔비디아? 횡령은 안 되고요. 아예 시니어를 노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약간 전체적으로 사회가 좀 고령화로 많이 진입을 했고 그에 따라서 건강보험에 대한 나도 부담도 증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시니어분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수단이나 그런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뭐 기껏해야 공원 산책 좀 하시고 게이트볼 좀 하시고 그런 뭔가 저소득층 노인분들은 특히나 이런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뭔가 구청, 시청 이런 데에서 크로스핏 맨몸으로 할 수 있는 소도구 같은 걸 이용한 크로스핏 강사들을 좀 고용하고 수업을 개설해서 그런 어르신들이 무료 또는 완전 저렴하게 6개월에 2, 3만 원 막 이런 식으로 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그런 걸 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게 잘 되려면 크로스핏 체육관이 생기는 거지. 제도가 있습니다. 서울은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거를 구청에 신청을 하면 그 박스가 어떤 클래스로 소속이 돼서 자기가 한 달에 한 몇만 원만 내면 그 나머지는 거기서 채워주고. 근데 그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구청에서 여기 박스로 뭘 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길 지나다니시는 어르신들은 몰라. 그런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그냥 애초에 구청, 그 어르신들이 자주 가는 구청, 주민센터 이런 데 게시판에 박아놔야지 큰 글씨로 뭐 맨몸 운동 클래스, 뭐 교실 이렇게 해가지고 구청, 시청 이런 데서 직접 진행을 해야 접근성이 더 높다. 그러려면 그런 나라적인 차원에서 개인 시설에 지원을 하는 거 말고 직접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5억 원이 그런 프로그램적인 거 말고 약간 좀 포퓰리즘 느낌으로다가 뭔가 인프라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버스 광고랑 전광판 광고를 때리자. 버스 광고? 그냥 크로스핏 약간 진짜 잘 나가는 모델인 연예인? 공익 광고가 되는 거네.
어떻게 보면? 약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문체부에서 진행하면 공익광고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볼 수 있게. 왜냐면 모든 마케팅은 징징이야. 노출을 증가시켜야 효과가 늘어나기 때문에 누가 봐도 마케팅 공부하고 있는 거 막 그 강남이랑 성수 이런 데다가 밖에 엄청 크게 전광판 때려 넣고 아. 버스 이런 데 때려 넣고 하는 거죠. 그 버스 타면 화면 이렇게 있잖아요. 멍 때리면서 보기 되게 재밌거든요. 거기서 맨날 무슨 웃긴 동물 영상 이런 거 틀어주는데 그런 거 대신에 와드 하는 거죠. 이런 거 틀어주는 거죠. 사람들이 침 흘리면서 이러고 와 저거 뭔데 저렇게 하냐. 그냥 호기심. 아니야 약간. 그런 거 말고 좀 이게 굉장히 친절하게 코칭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게 들어가야 돼 이제는 크로스핏은. 안 돼요. 뭐야, 노이즈 마케팅으로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막 버피 1분 안에 몇 개 하는지 이런 거. 파 이렇게 해주고 웃으면서 웃으면서 역도하는 거야. 아 정강에 막 다 피 흘리고 있어요? 그런 거. 노이즈 마케팅. 웃으면서 역도하고 웃으면서 버피하고 막 이런 거. 아, 저 운동 저렇게 즐겁구나. 이렇게. 약간 뽀송뽀송하게. 약간 요거랑 비슷한 결로 가자면 저는 약간 서울 막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서 하는 대회. 그러니까 뭐 사실 스파이더가 그런 시도를 했죠. 맞아. 네. 근데 또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또 결국은 장소가 만들어지고 그 장소에 약간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보러 올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거랑 관련된 사람들이나 맞아요. 찾으러 크로스핏 가지. 증진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큰 네, 그런 대회. 건 아닐 것 같아. 근데 스파이더는 엄청 홍보가 많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위치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솔직히 막 보고 좀 놀라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하긴 그런 브랜드 것들이 자체가 굉장히 많이 인지도가 높아지긴 했었어.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브랜드인 건 알아요? 스키복으로 되게 유명한 브랜드예요. 아 스키복 스파이더가. 입는 건 저는 알았어요. 저는 최미정 선수님 때문에 알았어요. 근데 그 스파이더 대회로 인해서 그래도 굉장히 많이 피트니스 노출이 쪽에서 됐지. 그렇게 보면은 뭐 그럼 광화문에서 무의미하진 한 않네요. 광화문 스로다운, 5억 가지고 광화문 스로다운 한번 킹 하죠. 세종 스로다운, 이순신 장군 앞에서 5억으로. 5억으로 될까? 되고 5억 걸면은 저기 니치 프로닝 데려올 수 있어요. 한 1억 원 섭외해가지고 이런 거 5억이 떨어지면 5분의 1이나? 그러면 대회 상금으로 3억을 걸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은 진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다 생길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넷플릭스에서 촬영 올지도 몰라요. 그런 식으로 레버리지를 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아예 상금을 그냥 아니 그 뭐야 피지컬백 그거 1등 하는 거 3억인데도 눈 이렇게 막 세금이 얼마일까? 우승하면 받는 건 절반. 아니야 근데 노력으로 만든 상금은 많이 적더라고. 감세가 많이 되나 보네요. 제가 알기로 지인이 있는데 한 2천 몇백만 원 뗐던 걸로 기억해요. 그 정도면 뭐. 뭐 2천 재밌다 돈 얘기. 그렇죠. 이런 허황된 얘기. 이 요즘 노즈 스트랩 요새 크로스핏 핫템 탑템. 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 코에 이렇게 붙이는 비강을 확장하는 스티커인데 그 스티커 안에 약간 단단한 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 걔가 일자로 펴지는 그 장력이 발동해서 코 피부를 살짝 이렇게 높여줘요. 여기를 비강이라고 하나? 비강을 확장시켜주는 그런 작용으로 확실히 제가 저번에 그 버피 60개 할 때 그거를 끼고 붙이고 했는데 제가 안 힘든 거예요. 커피 처음에 60개로 안 네. 힘들 친구가 아닌데. 한 2, 30개부터 이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오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이게 원래 수면할 때 이걸 맞아. 쓰지 콧구멍이 않아요? 심한 사람들이나 네. 제 생각에 원래 콧구멍이 큰 사람들은 별 효과를 못 느낄 것 같고요. 비염이 있으면. 지금 우연히처럼이나 이렇게 비염이 원래 있거나 코막힘이 자주 있는 사람들은 하면 확실히 효과를 확 느낄 것 같긴 해요. 저는 그 잘 때도 붙이고 자는데 최근부터요? 아니면은 최근부터 그 운동하고 할 때 효과가 좋아서 네. 어. 잘 때 붙였는데
원래 항상 그 입 벌리고 자는 것 때문에 비염이 밤에 많이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막 립밤을 여기까지 또 바르고 건조해지고. 그러고 잤었는데 그거 붙이니까 입 벌리고 자는 게 확실히 줄어들었고 잘 때는 땀을 안 흘리니까 이게 잘 붙어 있거든요. 아, 이 운동할 때도 한번 붙여봐야겠다 했는데 버피할 때도 굉장히 효과를 많이 받고 좋은 것 같습니다. 브랜드 그 에어웨이브 거기서도 나왔잖아요. 에어웨이브 거는 짱 비싸요. 한 개 1,400원. 그냥 코골이용으로 파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접착력이 좀 달라요. 땀 흘렸을 때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접착력 에어웨이브. 차이. 그럼 일반은 한 100원 정도 하는 거네요? 네. 에어웨이브 마우스피스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호흡기 비강을 다 넓혀주는 아이템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 호흡기를 넓혀주는 네. 아이템들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맨 처음에 시작됐던 거는 마우스피스, 혀를 바닥으로 밑으로 눌러주는 마우스피스가 있고 요새 이제 또 각광을 받는 게 이제 코에다가 붙여서 숨구멍을 확보해주는 그런 아이템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마우스피스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굳이 이거를 써야 할 필요가 있는가 약간 좋은 기록을 목표로 하는 프로 선수? 라고 하면은 뭐든지 다 해봐야죠. 그런 관점에서는 해볼만 하지만 그런 마케팅에 일반인 현혹될 필요가 있을까? 그거 할 시간에 인터벌 훈련을 더 하셔라. 그게 더 본인의 심장을 더 강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우리는 결국 재미있고 건강하려고 하는 운동인데 그거 끼고 다닐 수 없잖아요 평소에. 그냥 사실 이 카디오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스포츠라고 하면은 우리는 달리기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땐 자전거, 수영은 이제 이런 걸 못하니까 달리기와 자전거가 있는데 탑 클래스 선수들 중에서 마우스피스가 숨 쉬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으면 끼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마라토너들은 마우스피스를 끼는 선수들은 못 봤다. 못 봤습니다. 이거는 본 경우는 있는 것 같은데 그 탑 선수들 중에서도 코에 붙이는 거 하는 선수들이 많지는 마우스피스 않다. 끼면 뭐 규제 걸리는 거 아니야? 그거는 확인이 필요한데 확인해 주세요. 네. 챗GPT 그거는 봤잖아요. 이마에 이렇게 네. 차갑게 만든. 지난 파리 올림픽 때 네. 킵초게랑 여자 선수 시파나산 선수가 그런 약물이 아니고서는 내 생각엔 가능한 것 같아. 무슨 발광 다이오드 같은 그런 전구 같은 블링블링하는 거를 이렇게 그게 몇백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쿨링 효과 있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올림픽 마라톤이 사실은 되게 마라토너들한테 힘든 대회예요. 왜냐면 마라톤 대회들이 보통 서늘한 시즌에 하는데 하계 올림픽은 맞아. 여름에 더울 하니까 때 그냥 죽어 나가거든요. 기록도 많이 안 좋고 메이저 마라톤 대회에 비해서 일부 대회에서는 장비가 외부 장치로 간주될 수 있는데 마우스피스는 보통 치아 그 보호용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지는 않지만 퍼포먼스 향상용, 예를 들어 특수 호흡 조절용 기구라면 심판 재량에 따라 제한할 수는 있음. 뭐 신발도 그렇게 만드는데 뭐 그러니까 마우스피스 그건 아닐 것 같긴 한데 안 끼는 거 보면 그닥 뭐 큰 효과가 있는 건 아니라 생각한다. 주관적인 거예요. 이거는 프로 선수들이라면 비염 치료도 제때제때 하겠죠. 도대체 안 해줘야 해야 되는 게 너무 뭘 중요합니다. 저는 규정? 정말 맞아. 네, 삶의 질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금. 다음번에 붙이고 하세요. 그래야 될까 봐요. 이게 제가 하나 추천드려보는 게 제가 오늘 아침에 달리기 했는데 그 일부러 원래 저는 코호흡 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오늘 오랜만에 그냥 아예 혀를 밖으로 내밀고 뛰었어요. 그냥. 강아지예요? 이거 진짜. 근데 오늘 바람이 좋아가지고. 사람 많았어요? 아니요, 별로 없었으니까 했죠. 그래서 이러고 뛰었는데 한 3분만 지나잖아요. 이 혀를 다시 넣으면은 엄청 건조해요. 바삭바삭해요? 바삭바삭해요. 근데 말한 것처럼 우리 그 코골이에 되게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입으로 숨 쉬는 거잖아요. 코 같은 경우에 이제 점막이라든가 코털들이 다 보호해주는데 들어오는 숨을 다 걸러주고 정화를 해주는데 우리 건강을 생각한다면 코로 이렇게 호흡하려고 하는 연습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맞아요. 요가할 때도 코로만 숨 쉬라 그러거든요.
근데 예전에 내가 이제 마라톤 그 세미나 같은 거를 갔었는데 이제 마라톤 선수 출신 코치가 와서 강의를 하는데 그 호흡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했어. 그랬더니 되게 의아하게 입으로도 숨을 쉴 수 있는데 왜 코로만 쉬어요? 맞아요. 이게 코랑 지도자들 입이랑 다 같이 쉬어야죠. 황영저도 그 얘기했어요. 황영저 그렇게 유튜브에서도 얘기했어. 호흡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랬더니 숨구멍이 2개면 2개를 다 쓸 수 써야지. 있어야지. 다 써야지 왜 하나만 쓰면 뭐예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어. 그 코치도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저는 달리기를 좀 하면서 호흡을 좀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뱉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뱉어야 잘 들이마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시는 건 빠르게, 내쉬는 건 느리게를 좀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2발에 마시고 4발에 쉬는 거를 되게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약간 수영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수영도 좀 그렇다. 진짜 수영 빠르게 마시고 네. 천천히 뱉잖아. 최대한 천천히 뱉어야 되잖아. 근데 그 달리기 굉장히 지속성을 늘리는데 좀 도움이, 내 체감으로는 도움이 네. 많이 되는 것 같아. 집중이 돼요. 그리고 내가 딛는 발과 호흡이 리듬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집중력도 올라가고 그래서 오늘 이 정도 얘기를 해봤고요. 또 다음번에는 또 더 재미난 컨텐츠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흥미있는 게스트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띠동갑내기 수다 타임 하와 유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